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70일도 안 남은 총선을 앞두고 조급해지는 사람들이 여럿 있죠. 제3지대에서 빅텐트 안에 들어간다. 누가 그 kit대를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그 텐트에 함께해서는 안 되는 개 잡주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조급한 이유는 사실 뭐 총선을 앞두고 본인의 능력을 보여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총선 후에 지리멸멸 사라질 부분에 대한 또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사실 더 큰 두려움은 국민을 13년 동안 속여왔던 하버드가 지금 조금씩 뾰록이 나기 때문에 더 과한 행동을 하고 있다. 더 과한 정책들을 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잊혀져 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준석이 뭐 성상납 이것은 1년 동안 검찰에서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가둬놨기 때문에 그 성상납은 어찌 보면 이준석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성상납이 있지만 더 나가지 않게 검찰에서 잡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하버드 복수 전공은 이미 끝났고, 허위라는 것은 끝났고, 나머지 남아있는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에 대해서도 이 하버드라는 이 덩어리 자체가 거짓이라는 게 밝혀지기 일보 직전이죠. 그러니 저렇게 불안감과 초조함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언론에서 아직까지 이준석을 올려치기 하는 이유가 뭘까? 조중동이 만든 아이돌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준석의 입을 통해서 언론이 하고 싶은 것을 손쉽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준석의 입에서 윤석열 대통령 나오죠. 국민의힘 나오죠. 손쉽게 까는 방법이 손 안 대고 코 푼다 라는 거죠. 사실 어디 뭐 출연을 하면요, 앵커가 질문을 하나 딱 던져요. 그러면 이준석이 탁 받아가지고는 10가지 이상을 펼쳐내고, 과할 정도로, 쟤 왜 저래 할 정도로 펼쳐내고 있으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가장 가성비 좋은 프로그램이죠. 이준석 들여 앉혀가지고 이야기 좀 하면 10가지 20가지가 펼쳐지니 가장 가성비 좋은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격이죠. 그리고 잔머리를 잘 쓰는 이준석이 본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본인이 가장 아름답게 또는 본인이 가장 빛나게 부각되는지, 그리고 언론에서 나의 기사를 어찌 써주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시시때때로 눈물 질질 짜고 하는 게 언론에 어떤 식으로 노출되는지를 확실히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로 하는 말이 윤석열, 이재명, 한동훈, 이낙연, 가장 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언론이 어이씨구 좋다, 한번 떠들어 봐라 이러면서 이준석이 이낙연을 이랬다더라, 이준석이 윤석열을 이랬다더라, 한동훈과 빅매치, 뭐 이재명 얘기는 잘 안 하던데, 이재명은 대장동 쉴드 치기 바빴죠. 이렇게 말 그짜는 소리를 해도 가장 힘센 사람, 언론이 할 수 없는 뭐 윤석열 긁기, 한동훈 긁기, 이낙연 긁기, 이렇게 하니까 뭐 이준석의 입만 빌어서 이야기를 하면 본인에 대한 뭐 책임 회피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발언만 듣고 조회수도 가장 높은 기사를 쓸 수도 있고, 책임 소지에서도 멀어질 수 있고, 이러니 이준석 한 마리만 딱 있으면 총선판에서 기사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언론사 입장에서는 so 땡큐죠. 마르지 않는 우물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정작 이준석은 노리는 게 언론의 기사화만 노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약간 못된 잔대가리가 잘 굴러간다. 이재명도 보면 못된 머리 잘 굴러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사도 거리도 주지만 본인이 계속 이렇게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이낙연을 얘기하면서 본인의 급을 그들과 함께 하는 급이라고 이야기를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내 상대는 한동훈이야. 근데 이미 이제 한동훈이 거의 무시하면서 이제 끝났고, 내 상대는 윤석열이야. 윤석열 대통령에게 댐비네? 뭔가 체급이 있는 것 같아. 그런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못된 머리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요, 가만히 보면
안철수 의원이 그 이준석의 탈당에 대해서 구글 폼 돌렸을 때 되게 짜증스러운 기사를 내고, 장해찬 최고위가 이준석을 캡사이신이니 뭐니 이준석을 디스를 할 때도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애써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이낙연을 거론하면서 내 등치를 키워놨는데 나 좀 깎아내리지 마라, 이런 급.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이준석과 관련된 분들과 이야기를 들어봐도 본인의 급은 저기 하수인데, 뭐 장해찬이 본인을 이야기했다, 안철수가 이야기했다, 내 급 떨어져, 뭐 이런 식이었다고 하는데, 저도 이거 보면서 현실감 제로, 병원 행위 급하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급해진 거예요. 지금 제3지대 빅텐트의 그 가장 큰 키맨으로 뭔가에 책임을 다하고 싶고, 뭔가의 이름이 계속 언론에 빵빵 때려지기 위해서 지금 더 언론을 찾아가서 계속 언론에서 이용해 먹는 거, 상호 이용이에요. 언론은 언론대로 이준석을 좋아하고, 이준석은 언론에서 내가 취할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입 하나로, 쉽게 얘기하면 이 주둥아리 하나로 물에 빠졌을 때 주둥이만 둥둥 뜬다고 얘기하죠. 지금 입 하나로 버티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이준석의 쓰임이 끝나는 순간 버려진다. 이원주가 질겅질겅 씹다 버린 껌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약발도 이제 한계가 왔다. 시간적 한계가 이제 명확하죠. 총선이라는 것을 두고. 그래서 시간은 누구 편? 결코 이준석 편은 아닐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지금 이준석이 국힘에서 현역 의원 끌어올 여지는 없어요. 왜냐면 만약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의 개당에 갔다라고 하면 또 이야기가 틀려져요. 왜냐면 이준석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유승민 의원의 지분으로 따라오는 유승민 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총선에서 탈락한, 그때도 제가 한번 분석해드렸는데, 그렇게 탈락한 사람들이 금배지 달고 왔을 때 한 두 당 800만 원짜리 계산이 되죠. 그렇게 유승민 의원이 왔을 때에 또 판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준석을 보고 현역 의원을 끌어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죠. 이대로면 이준석이 총선에서 기호를 몇 번 달지 우림무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 자체도 지역구에 뭐 당을 세울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지금은 사실 이준석을 위한 1인 정당이라고 봐야 되고, 그 나머지 천하용인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그냥 뒤에 배경 정도로 생각해야 하는 거고, 양양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준석과 이 부분도 약간 서로 계산으로 들어와 있다. 이준석은 양양자의 두 당 800만 원짜리가 필요했을 거고, 이 양양자는 그동안 한국의 희망이라는 당을 창당하면서 뒀던 빚을 이 개혁의 신당과 합당하면서 개혁의 신당에 얹은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두 사람에서 셈법이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셈법은 그게 있어요. 정당 보조금. 현역 의원 한 명도 내지 않아도 국가에서 정당에 대한 보조금이 나와요. 민생당이 41억을 받았죠? 이준석도 그 40억을 받을 거고, 양양자도 정당 보조금 40억으로 본인의 빚을 탕감할 거라는 이런 계산법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 각각의 계산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뭐 천하용인, 양양자, 이준석, 그냥 총선 이후에 자연 소멸, 정치 소멸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이준석도 이런 미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3지대 연합이 굉장히 절실하다는 거. 이낙연과 뭐 조응천과 또 금태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3지대 빅텐트가 굉장히 절실한데도 인성 자체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인성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 다 된 밥에 이렇게 없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낙연의 신당 가칭이죠. 개혁미래당에 바짝 엎드려서 합당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게 원래 이준석이 맞는 스탠스죠. 그런데 그 쉽게 얘기하면 모질한 인성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어디 가서 대가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이낙연 전 총리, 전 당대표를 되게 쉽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졸속으로 신당 차려놓고 지금 개혁을 외치고 있는 이준석과 정말 기본부터 탄탄히 다지고 있고 2월 4일 날 창당을 앞두고 있는 이 이낙연의 신당과는 급이 달라요.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흡수당해야 되는 게 가는 게 살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못된 인성 때문에 안 된다. 양양자 또한 마찬가지다 라고 보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아쉬운 쪽은 이준석이지 야권 신당인 개혁미래당이 전혀 아쉬울 건 없다. 연대 시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피가 말리는 쪽은 이준석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준석의 이제 블러핑 뻥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언론도 지금은 니즈가 맞아 떨어져서 상호작용으로 이준석을 쓰고 있지만 결국 나중에 그 자신의 능력, 이준석의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다. 이 가치, 내 상품의 가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정치 생명도 끝날 것이다. 그 정치 생명을 끝내는데 조금 더 효과를 줬던 게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 거론했던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 편? 시간은 국민의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